건가요? 장인정신으로 꾸준히 그게 들통나지 않고 했다는 것도 저도 상당히 놀랍고 존경스러운데 글쎄 이거는 도요다의 상명하복의 기업 정신에 있는 거죠. 조직 문화. 도요타 차는 절대 안 사시겠네요. 저는 안 삽니다. 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한방의 이윤입니다. 지난번 우리 전기차 시장 테슬라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도요타를 좀 주제로 잡아볼까 합니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번에 테슬라 이 전기차 시장을 너무 어둡게 전망을 하셔서 네. 제가 얼핏 듣는 생각이 아니 그러면 지금 하이브리드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일본의 네네. 도요타가 옳았던 것인가? 네네. 어떻게 봐야 돼요? 단기적인 면에서는 옳았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그 친환경 자동차의 범주에 속했거든요. 하이브리드도.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는 구매자들에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구매를 독려했고 그러한 부분들은 정부의 노력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다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해줬죠. 네. 근데 그런 어떤 인정이 2025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요타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최대한 하이브리드의 강점이 있으니까 좀 팔겠다라고 했었는데 실제 최근에 한 3, 4년 정도 전부터 전기차가 급증하면서 보급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도요타가 상당히 놀랐었죠. 예. 생각보다 빨리 전기차 시대가 도래했네라고 부랴부랴 전기차를 내놨었는데 실패를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도요타의 어떤 판매 전략이나 미래를 보는 이 전략이 좀 맞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도요타가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네. 도요타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유리하게 돌아가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테슬라나 이런 어떤 전기차 회사들 같은 경우도 올해를 기점으로 전기차가 내연기관하고 거의 동등하거나 저렴해지는 시작이 왔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이 보기 좋게 깨졌죠. 그래서 도요타 회장도 뭐 공개적으로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네네. 근데 이분 보면 좋게 말하면 참 용의주도하고 네. 좀 안 좋게 말하면 약간 그 경쟁자들을 좀 교란시키는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봐라 아직 전기차 시대는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글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특허나 기술은 가장 앞서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전기차 네. 배터리 공장에 11조 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잖아요. 네, 그거는 뭐 맞습니다. 뒤로는 전기차 시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명한 게 실제 우리가 그런 배터리 공장 같은 걸 만들 때는 보통 3, 4년, 짧아도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네. 토탈 한 뭐 3조, 4조 이상, 5조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투자를 해서 하이브리드 시대가 끝났을 때 도래할 수 있는 전기차 시대, 네. 요때의 키워드는 배터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네. 투자해 주겠다라고 선도적으로 나선 것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좀 부러운 부분입니다. 도요타가 또 예전에 배터리에 있어서는 좀 실책이 있잖아요. 이 니켈 네네. 수소에 네네. 전력을 다했다가 갑자기 삼원기로 전환을 하는 네네. 바람에 시장이 그렇죠. 약간 속된 말로 좀 닥쳤던 개 입장이 네네. 되지 않았나. 네. 지금 그걸 한 방에 뒤집기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삼성이 먼저 뭐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삼성이 먼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각종 특허나 이런 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는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2025년 내년이죠. 네. 내년에 상용화, 27년에 양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27년 상용화에 30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2, 3년의 딜레이는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선 다행인 것은 이 전고체 배터리가 초창기에는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기차의 풀로 장착되기는 좀 곤란하고 하이브리드의 일부 배터리는 전고체, 네. 일부는 기존에 있는 삼원계나 LFP 배터리로 장착을 하면서 무게를 다소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네. 이런 어떤 듀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도요타 하면은 우리 어릴 적부터 뭐 품질의 도요타, 신뢰의 도요타, 뭐 도요타 배워라, 도요타 잘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품질을 의심하게 하는 사건들이 굴비처럼 엮여 나와서 그렇죠. 이게 네네. 어떻게 된 건가? 예. 이게 보면은 이제 충돌 테스트, 그 다음에 연비 테스트, 그다음에 배출가스 테스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1989년부터 그러니까 한 34년 동안에요. 176건, 차종으로는 64개 차종에서 각종 형식 인증 테스트에서 다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인증을 받았다라는 게 내부 고발자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34년 동안 조작을 했다라는데 네네네. 그것도 뭐 조작도 장인 정신으로 한 건가요? 장인정신으로 꾸준히 그게 들통나지 않고 했다는 것도 저도 상당히 놀랍고 존경스러운데 그걸 떠나서 보통 형식 승인을 거치게 되면요. 그 차의 연비나 충돌 안전이나 배출가스가 실제 형식 승인 인증 받을 때의 성능을 내는지를 네. 시판되는 차례에 갖다가 한번 검증을 하거든요. 이런 검증 절차는 정부 기관에서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연비 조작 같은 경우는 100번 양보해서 이게 환경과 관련된 네네네, 문제라고 해도 네네. 충돌 테스트를 조작했다라는 거는 거의 뭐 고객의 생명을 담보로 조작을 했다라는 건데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도요타 어느 계열사가 어떤 식으로 충돌 테스트를 조작한 거예요? 다이하스 계열사 중에 다이하스에서 했는데요. 그 경차 만드는 예, 회사. 그렇죠. 예. 문제는
요즘 에어백은 운전석에도 있고 조수석에도 있지 않습니까? 운전석 충돌 테스트 결과를 조수석 결과라고 서류를 위조해서 낸 경우도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충돌 테스트라는 건 차가 충돌을 꽝 하게 되면 안에 센서가 충격을 감지하고 에어백을 터뜨려야겠다라는 명령을 내려서 에어백이 팡 전개되겠죠. 네. 근데 이 센서 개발이 좀 늦어졌거든요. 그럼 센서가 개발될 때까지 테스트를 미뤄야 되는데 네. 보통 테스트하면은 시속 몇 킬로로 와서 몇 미터 주행해서 충돌한다는 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다 타이머를 달아가지고요. 충격을 감지를 못했는데도 에어백이 전개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충돌 데미지에 따라 터지는 게 아니라 시간에 맞춰서 시간에 따라서 터지는 터진 거예요? 거죠. 만약에 그 충돌 시험을 갑자기 10km 줄였으면 좀 재밌는 일이 도착하기도 전에 터지는 일이 발생했을 텐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일단 인증을 받고 추후에 각종 센서들을 구매를 해서 이제 달아서 판매했다. 결국은 인증받을 때의 부품하고 판매한 부품이 달랐다는 얘기는 아주 심각한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용 부품 따로, 따로. 그리고 실제 들어가는 부품 예, 따로. 부품 따로. 그러니까 각종 종합적이죠. 운전석의 결과를 조수석이라고 속였고 네. 부품도 다른 걸 썼고 극단적으로 타이머를 써가지고 센서가 없는데도 터뜨리도록 했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문제로 지적되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요타가 이런 뭐 경차나 그리고 히노 네네. 같은 경우는 지게차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데서만 했을까? 지금 파는 하이브리드 뭐 뭔들 네네. 못했을까? 이런 네네. 합리적인 의심도 들거든요. 합리적인 의심도 드는데 그 64개 차종 특히 이제 승용 기준이나 SUV 기준으로 인기를 끈 10개 차종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형식 승인이나 인증 승인의 취소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들이 폭넓게 펼쳐졌다는 부분은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죠. 근데 34년을 조작을 해오면서 이걸 들키지 않는 게 이게 어떻게 네네. 가능했을까요? 글쎄 이거는 도요다의 상명하복의 기업 정신에 있는 거죠. 조직 문화. 예, 조직 문화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언제까지 이걸 완성해야 되라고 하면 그게 불가능해도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기업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이런 어떤 사태를 유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도요타 입장에서는 말 잘 듣는 직원이 필요했던 거군요. 일 잘하는 직원보다. 그렇죠. 말 잘 듣는 직원. 회사에서 세운 어떤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정확히 시간을 지켜서 결과를 내는 직원이 필요했던 거지. 네. 그게 불가능한 어떤 회사의 스케줄 이런 예. 부분에 따라서 불가능하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어떻게 보면 신차 출시나 이런 부분을 늦춰야 된다라고 정확한 얘기를 워딩을 해줄 수 있는 직원이 존재할 수 없는 게 그 기업 문화였던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이 정도 사태가 발생하면 네네. 주가가 폭락하고 뭔가 네네. 시장에서 좀 난리가 났어야 됐는데 네네. 오히려 도요타 주가는 뭐 늘 사상 최고치고 예, 실적도 맞습니다. 좋고 예, 예. 이거 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아이러니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TSMC 다음으로 도요다의 시가총액이 아시아 2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아주 급성장을 했고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작년에 2019년 이후로 22,000대가 팔렸거든요. 네. 도요다하고 렉서스를 합해서요. 그런데 올해 1, 2월 판매량이 보면은요. 도요다하고 렉서스가 780대, 998대로 또 1,700대를 넘어갔어요. 예. 이대로 12월까지 판매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2만 대 넘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남의 일, 뭐 강 건너 불구경하는 분위기로 바뀐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건이 있을 땐 난리가 났었죠. 그랬죠. 폭스바겐이 네. 망할 것처럼. 그다음에 BMW도 실제 어떤 연비나 배출가스를 위해서 이지아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화재도 발생했었고 이런 것들을 한두 번 겪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각국 정부의 환경 규제가 결국 자동차 제작사의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일이 발생했는 예. 학습 효과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문제가 된 차종이 우리나라로 수출된 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온 차종이 없어요. 이 품질 인증 조작이 발견된 10개 차종 중에 국내에 수입되는 건 없고요. 10개 차종은 랜드크루저나 렉서스 LX 뭐 500 이런 종류가 있는데 국내에는 수입된 게 없기 때문에 국내 정부기관도 인증 취소나 이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네네. 수출하는 차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추가적으로 조작된 그렇죠. 차종이 나올 가능성. 예, 지금 밝혀진 것만 뭐 64개 차종이고 현재 시판되는 건 10여 개 차종에 대한 조작이다라고 나왔습니다만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고 네. 이런 조직 문화가 기존에 34년 동안 유지되고 있었다는 얘기는 나머지 차종에서도 세세한 우리가 말하는 충돌, 연비, 배출가스 외에도 각종 품질 면에서도 조그만 어떤 조작이나 이런 사건이 있었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신뢰가 무너졌는데 신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반사이익을 못 느끼는 걸 보면 누리지 못하는 걸 보면 저도 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차의 존재감을 가장 느낄 수 있는 거는 미국 가면 그래요. 네네. 네, 정말 일본사들 많이 돌아다니고
돌아다니잖아요. 네. 특히 안전을 중시하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결국 토요타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의 타격 이런 건 네네.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타격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희한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어떤 토요타 품질 이미지 타격이 매출 감소나 어떤 회사에 대한 어떤 리콜 조치나 불매 운동이나 이런 데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 거는 저는 좀 의아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이 고객의 안전과 타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네네. 이거는 우리가 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는 있을 것 예. 같아요. 현대기아차도. 예, 재밌는 게 이번 그 회장이 이번 사태 때문에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2010년일 때 이분이 사장일 때 네. 도요타 매트 끼임 급발진 사건에 사과했던 본인이거든요. 미국에서 벌어진 예, 사건. 미국에서 네. 벌어진 거죠. 물론 그것은 이제 급발진이라고 판명된 건 아니고 그 가속 페달이 매트의 끼임으로 인해 가지고 급발진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이걸 조사를 하자. 근데 그 조사에 늑장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200억인가 막대한 벌금을 물었고 사장이 직접 사과를 했고 그 매장까지 찾아가서 고객들한테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죄송스럽다고 했는데 이분이 회장으로 승승장구한 다음에 2020년 넘어서 또 10년 지난 다음에 똑같은 사태가 또 발생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문화가 정말 팽배해 있구나. 네. 반성 없이 이제 사장에서 회장으로 가서 똑같이 사과를 했는데 지난번처럼 매장을 찾아간다거나 고객 일일이 어떤 대응하는 선에서는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도 좀 의아한 네. 부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는 이 도요타 조작과 관련된 기사가 네네. 뭐 슬그머니 삭제되는 뭐 그런 일도 있다고요. 네네. 여기 뭐 중국인가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산업 보호에 대해서는 민관 언론이 아주 종합적으로 한 몸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문화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언론이 좀 더 민주화돼 있고 자유돼 있다는 게 네. 현대기아가 뭐 발표하면 분명히 단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강렬하게 우리가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시장 규모는 작습니다만 한국에서 살아남은 차가 세계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소비자들의 강력한 어떤 소비자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네. 준 전문가 입장에서 많은 공격들을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좀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 자국산업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똘똘 뭉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참. 일본 간 적 있으세요? 일본에 간 적 있죠. 네네네. 가면 어떻게 뭐 도요타의 위상을 실감하게 됩니까? 실감하게 됩니다.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특히 뭐 중국 같이 어떤 제도적으로 해외 자동차 산업이 들어오는 걸 정부 차원에서 막는 게 아니라 네. 일본은 국민들 자체가 OECD 국가 중에서 자국 산업, 자국 자동차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일본이고요. 수입차들이 아무리 들어와도 국민들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을 걸지 않아도 그냥 구매를 안 하고 자국산을 이제 구매하는 이런 어떤 사랑이 아주 넘치는 나라죠. 교수님 도요타 차는 절대 안 사시겠네요. 저는 안 삽니다. 예, 살 수도 없고 또 이제 뭐 저희 뭐 부모님이 네. 제가 자동차 쪽에 종사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이야기하는 뭐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래도 국산차를 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국산차를 네. 애용하고 있습니다.